숨겨진 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의 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영조 임금 시절의 일입니다. 경상도 안동 땅 어느 작은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지요. 이름은 이씨 부인이라 했습니다. 26의 젊은 나이였지만 남편을 잃고 3년째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의 남편은 마을의 아전이었는데 3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가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관가의 곡식 장부가 맞지 않는다는 죄목이었습니다. 무려 500석의 곡식을 횡령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씨 부인은 남편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청렴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아전의 자리에 있었지만 단 한 푼도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었지요.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느라 자신의 녹봉을 털어 쓰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남편의 인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가의 장부에 증거가 나타나자 누구도 함부로 나서지 못했지요. 관가의 힘은 막강했고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옥에 갇혀 밤낮으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문과 추궁이 계속되었고 결국 병을 얻고 말았지요. 겨울 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날 남편은 차가운 옥방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남편의 시신을 받아들고 통곡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이씨 부인은 한 가지를 굳게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결백하다는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럼에도 이씨 부인은 원통함을 삼키며 3년 동안 꿋꿋하게 상을 치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절개를 칭찬했지요. 남들이 재가를 권해도 단호히 거절하며 매일 남편의 무덤을 찾아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초가집 한 채와 작은 밭대기로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단 한 번도 남편의 결백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정절이 하늘에 닿았는지 3년째 되는 해봄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혹시 이 고을의 부정을 조사하러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3년상이 끝나가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어나고 개울물은 봄볕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씨 부인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같았지요. 이씨 부인은 평소처럼 남편의 묘소에 성묘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수 지은 팥죽을 올리고 묘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지요. 여보, 내일이면 3년상이 끝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억울함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바람만이 이씨 부인의 탄식에 답할 뿐이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데 멀리서 한 사내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행색의 나그네였습니다.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었지만 천은 낡았고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요. 하지만 이씨 부인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걸음걸이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비록 나그네 차림이었지만 그 자세와 기품은 마치 한양의 양반 같았지요. 사내가 먼저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디를 다녀오시는 길이십니까? 목소리도 부드러우면서도 이염이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묘소를 다녀오는 길입니다. 사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었지요. 남편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년이 되어갑니다. 내일이면 3년상이 끝납니다. 3년을... 사내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지요. 남편께서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이씨 부인은 보통 낯선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내에게서는 이상하게도 신뢰가 느껴졌지요. 그래서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 마을의 아전이었습니다. 청렴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3년 전 관가의 곡식 횡령 혐의로 옥에 갇혔습니다. 사내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혐의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사실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남편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누명을 씌운 것이 분명합니다. 증거가 있었습니까? 장부에 남편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작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남편은 옥에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지요. 차가운 옥방에서 결백을 주장하다가 이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지요. 사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로 가는 길을 물었지요. 이 길이 마을로 가는 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까지 함께 가시지요. 저도 그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둘은 나란히 길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지요. 사내가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이 마을은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산이 깊고 물이 맑군요. 이 씨 부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억울함을 품은 이들도 있지요. 부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만이 아닙니다. 이 마을에는 관가의 행포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 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쌓인 한이 북받쳐 올랐지요. 현감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챙기지요. 세금은 가혹하고 부역은 끝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허리가 휘도록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현감은 처벌받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고발했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 뿐입니다. 사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혹시 남편께서 누명을 씌운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 씨 부인이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방 김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장부를 관리하던 사람이지요. 남편이 옥에 갇힌 후 그 사람이 승진했습니다. 사내가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관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높은 자리에 올랐지요. 부인께서는 왜 그 사람을 의심하십니까? 남편이 옥에 갇히기 전날 그 사람이 남편에게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님, 조심하십시오. 곧 큰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마치 미리 알고 있던 것처럼. 사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렇군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사내가 말했지요. 부인, 저는 저기 보이는 주막에서 묵을 예정입니다.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찾아주십시오. 주막에서 묵으신다고요? 저희 집이 가깝습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사내가 손을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주막이 편합니다. 부인의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 씨 부인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 나그네라면 무료로 묵을 수 있는 집을 마다하고 주막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지요. 나그네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한양에서 왔습니다. 한양에서 무슨 일로 이 먼 곳까지? 사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저 이곳저곳 둘러보는 중입니다. 이 씨 부인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왠지 그 사내가 신경 쓰였습니다. 범상치 않은 기품,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눈빛이 계속 떠올랐지요. 특히 남편의 억울한 사연에 대해 자세히 물었던 것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저분이... 이 씨 부인은 문득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씨 부인은 평소처럼 촛불을 켜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바느질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요. 마을 안악들이 찾아와 수선할 옷을 맡기고 이 씨 부인은 정성껏 바느질을 해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갔지요.
촛불 아래서 바늘을 들고 있으니 문득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은 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고 이씨 부인은 옆에서 바느질을 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가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면 이씨 부인도 따라 웃곤 했지요. 당신 오늘도 피곤하시죠? 괜찮소. 부인이 옆에 있으니 힘이 나오. 그런 평범하고 행복했던 날들이 이제는 영영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말발굽 소리, 그리고 관아의 징소리까지. 이씨 부인이 밖으로 나가보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옆집 할머니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아에 큰일이 났다고 하네. 한밤중에 불이 환하게 켜졌다네. 큰일이라니요.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관아에 왔다고 하네. 현감님과 관리들이 모두 급히 소집되었다고 하네. 이씨 부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낮에 만난 그 사내가, 하지만 확실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씨 부인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니 관아의 아전 둘이 서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 관아에 나오시라는 분부입니다. 이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시라는 분부만 받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소복을 입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며 따라왔지요. 이씨 부인이 관아에 불려갔다네. 무슨 일일까? 혹시 남편 일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닐까? 관아에 도착하자 이씨 부인은 눈앞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관아의 마당에는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현감과 모든 관리들이 한쪽에 꿇어앉아 있었고 그 앞 높은 자리에는 어제 만난 그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낡은 나그네 옷 대신 암행어사의 관복을 입고 손에는 어사화를 들고 있었죠. 이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역시 암행어사셨구나.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암행어사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왔다. 사내, 아니 박문수 암행어사가 이씨 부인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신분을 밝히지 못해 송구합니다. 나는 영조임금의 명을 받들어 이 지역을 순찰하는 암행어사 박문수라 하오. 이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녀, 암행어사 나리를 뵙습니다. 박문수 어사가 손을 들어 일어서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인, 어제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 이 고을의 장부를 조사했소. 그 결과 박 어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현감과 관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소이다. 박 어사가 장부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3년 전의 곡식 장부입니다. 부인의 남편이 횡령했다는 증거로 쓰인 바로 그 장부지요. 이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어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소. 우선 필체가 여러 개였소. 현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작된 흔적이 역력했소. 먹의 색깔이 다르고 종이를 긁어낸 흔적도 보였소. 박 어사가 이방 김씨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방 김씨, 이리 나오시오. 김씨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이미 핏기가 사라졌지요. 이 장부에 조작된 부분, 그대가 쓴 것이 맞소? 저는 거짓말하지 마시오. 내가 밤새 그대의 다른 문서들과 필체를 대조해 보았소. 모두 일치하더이다. 김씨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박 어사가 또 다른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오. 이 장부들을 보시오.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관가의 곡식이 계속해서 빠져나갔소. 장부상으로는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창고의 곡식과 양이 맞지 않소. 현감이 놀라 외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
현감, 그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소.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을 수도 있소. 현감이 땅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박 어사가 김 씨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방 김 씨, 이제 사실대로 말하시오. 그대가 3년 전 이씨 부인의 남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맞지 않소? 김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지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역시 김 씨가 그랬구나. 가엾은 이씨 부인. 박 어사가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세히 말해보시오.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렀소? 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부터 저는 관가의 곡식을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몇 석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욕심이 생겨 양이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빼돌렸소? 3년 동안 1000석이 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1000석이라면 엄청난 양이었지요. 그 곡식을 어디에 팔았소? 인근 장시에 몰래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한양에 집을 사고 땅을 샀습니다. 박 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재산 목록을 이미 조사했소. 아전의 녹봉으로는 절대 모을 수 없는 재산이더이다. 김 씨가 계속 고백했습니다. 장부의 숫자가 맞지 않게 되자 저는 두려웠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씨 부인의 남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오? 예. 마침 그분이 새로 장부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밤에 몰래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곡식을 빼돌린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죽인 것이오. 내 남편은 당신 때문에 옥에서 죽었소. 김 씨가 이씨 부인을 향해 계속 이마를 찧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박 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늘이 하는 것이오. 내가 할 일은 그대를 처벌하는 것뿐이오. 박 어사가 현감을 바라보았습니다. 현감, 그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소. 관가의 곡식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갔는데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죄가 있어. 현감이 애원했습니다. 어사나리,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김 씨가 장부를 조작해서 몰랐다는 것도 죄요. 백성의 재산을 지켜야 할 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니 그 또한 큰 죄요. 박 어사가 주변의 다른 관리들도 살폈습니다. 그대들은 어떠했소? 정말 아무것도 몰랐소. 관리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고 어떤 이는 김 씨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박 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관아가 썩었구려. 백성은 굶주리는데 관리들은 배를 채우고 있었소. 박 어사가 이씨 부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부인, 3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소. 남편의 결백을 믿으며 홀로 버텨온 그 세월이. 이씨 부인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지요. 박문수 어사는 이씨 부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인, 고개를 드시오. 3년 동안 지켜온 그 절개와 믿음이 마침내 남편의 명예를 회복시켰소. 이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남편의 누명이 벗겨진 것입니까? 그렇소. 이제 모든 이가 알게 될 것이오. 부인의 남편은 결백했고 진정한 죄인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박 어사가 엄숙하게 선포했습니다. 듣거라. 이방 김 씨는 관가의 곡식 1000녀석을 횡령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죽음에 이르게 한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이씨 부인에게 보상하라. 그리고 현감은 관리 소홀의 죄로 파직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나머지 관리들 중 죄가 있는 자들은 모두 조사하여 처벌하라. 박 어사의 명이 떨어지자 관아의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김 씨는 포박당한 채 끌려갔습니다. 그는 계속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지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는 너무나 컸습니다. 현감도 관복을 벗고 초라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벌을 받는 것이었지요. 박 어사가 다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 부인의 남편 아전 이공을 복권하라. 그분은 청렴한 관리였으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다. 마을 어귀에 정려각을 세워 그분의 청렴함을 기리고 이 씨 부인의 3년 정절을 후세에 전하라.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어사나리 감사합니다. 이 씨 부인 정말 잘 되었소. 이 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옆에 있던 마을 안악들이 다가와 이 씨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소. 남편의 억울함이 풀렸소. 3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지 않소. 이 씨 부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지요.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의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박문수 어사가 이 씨 부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인, 일어나시오. 이 씨 부인이 일어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사나리, 은혜를 어찌다 갚겠습니까? 은혜는 무슨,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내 직분일 뿐이오. 박 어사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 어제 산길에서 부인을 만난 것이 천운이었소. 부인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이 고을의 부정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오. 저는 그저 억울함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 억울함을 잊지 않고 3년을 버텨온 것이 대단하오. 많은 이들이 세월이 지나면 포기하고 잊어버리지요. 하지만 부인은 단 하루도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소. 박 어사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씨 부인을 보시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정절의 본복이요. 3년 동안 상복을 벗지 않고 재가를 거부하며 오직 남편의 결백만을 믿었소. 이런 정절이 하늘을 감동시켜 오늘 이렇게 진실이 밝혀진 것이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 어사가 관아의 군사들에게 명했습니다. 김 씨의 재산 목록을 모두 가져오라. 그리고 한양의 집과 땅도 모두 조사하라. 잠시 후 군사들이 여러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박 어사가 그것들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김 씨가 몰래 모은 재산이 상당하군요. 이 모든 것이 백성의 피땀이었소. 박 어사가 이 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 재산은 모두 부인의 것이오.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는 대가이자 3년 동안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이오. 저는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남편의 결백만 밝혀지면. 부인의 마음은 알겠소. 하지만 정당한 보상이오. 받으시오. 이 씨 부인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어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빼돌린 곡식의 값어치를 계산하여 이 마을 백성들에게도 나누어 주도록 하겠소. 여러분도 피해자들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시 환호했습니다. 박 어사가 새로운 현감을 임명했습니다. 한양에서 함께 내려온 청렴한 관리였지요. 새 현감, 이 고을을 잘 다스리시오. 백성을 아끼고 정의를 세우시오. 명을 받들겠습니다. 어사나리. 박 어사는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며 여러 가지 일을 처리했습니다. 관아의 장부를 모두 정리하고 부정한 관리들을 처벌했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도 들어주고 해결해 주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박 어사는 떠나기 전에 이 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부인, 이제 떠나야 하오. 어사나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인,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오? 재가를 하시겠소? 이 씨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남편과의 인연은 이승에서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살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살아가겠습니다.
박 어사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의 그 정절, 하늘이 아실 것이오. 부디 건강하게 오래 사시오. 어사 나리도 건강하십시오. 나리 같은 분이 계시기에 백성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박 어사가 말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지요. 어사 나리, 안녕히 가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박 어사가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몰아 마을을 떠났지요. 뒤돌아보니 이씨 부인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깊이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봄날의 하얀 매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며칠 후 마을 어귀에 정려각이 세워졌습니다. 청렴아전 이공과 정절이씨 부인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새 현감이 직접 글씨를 썼지요. 정려각 건립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씨 부인은 남편의 위패를 모시고 그 앞에 섰습니다. 새 현감이 말했습니다. 이 정려각은 단순히 한 사람의 청렴함과 한 여인의 정절만을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는 상징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씨 부인은 정려각 앞에 꿇어앉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결백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이씨 부인은 남편의 무덤을 정비하고 비석을 새로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청렴아전 이공의 묘라고 새겨졌지요. 김씨가 빼앗아간 재산을 되찾았지만 이씨 부인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하지도 않고 그 작은 초가집에서 계속 살았지요. 대신 그 돈으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과부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병든 사람들의 약값을 대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씨 부인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진정한 어진 사람이요. 남편의 청렴함을 그대로 이어받았소. 이씨 부인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혼담이 들어왔지만 모두 정중히 거절했지요. 저는 이미 남편이 있습니다. 비록 이승에는 안 계시지만 제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씨 부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씨 부인은 마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젊은 여인들이 찾아와 인생의 조언을 구했고 이씨 부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주었지요. 절개란 단순히 제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랍니다. 진정한 절개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지요. 나는 남편의 결백을 믿었고 그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정려각 앞에는 매화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심은 것이었지요. 매년 봄이 되면 하얀 매화꽃이 피어났습니다. 마치 이씨 부인의 순결한 정절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매화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꽃을 보면 이씨 부인이 생각나네. 3년을 기다린 그 절개가 저 꽃처럼 아름답지. 이씨 부인은 가끔 혼자 정려각 앞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며 지나간 날들을 회상했지요. 여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난 후의 3년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가장 강해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여보, 당신은 결백했고 이제 모두가 그것을 압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안동의 이씨 부인 이야기. 3년 동안 흔들리지 않은 정절로 남편의 명예를 회복한 여인의 이야기. 정려각은 100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매화나무는 매년 봄마다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일까요? 첫째,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이씨 부인이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남편의 결백을 믿었기에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지요.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히지 않습니다. 둘째, 절개와 믿음의 힘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재갈을 권해도 이씨 부인은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았지요. 우리도 삶에서 옳다고 믿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셋째,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늦을 수는 있지만 옛 선조들의 말씀처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이씨 부인의 정절과 남편에 대한 믿음이 하늘을 감동시켜 암행어사를 보내주었던 것이지요. 오늘의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